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면 눈탱이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는 쓰는 만큼 내는 건데 어떻게 절약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세무사한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좀 불안해요. 커피 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 카페 뒷면에 메뉴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구독자분께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제 그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다른 업체에 이제 견적을 받아봤더니 30만 원이 넘게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3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출력 비용만 한 3만 3천 원 정도만 들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특히나 개인 카페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면 눈탱이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눈탱이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공부해 보시고 알게 되면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맨날 커피를 팔고 매출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월말에 통장을 보면은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면 그래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남아야 되는데 통장을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비용이 지금 줄줄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걸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뉴 그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그림을 직접 그린 거냐고 묻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을 한 겁니다. 이 메뉴 사진을 직접 촬영을 했어요. 촬영도 카메라로 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 변환하는 방법은 플리즈마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사용을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리면 그림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간단한 어플이에요. 그 간단한 어플을 사용을 해서 사진을 그림으로 변환을 해줬고요. 간단하게 이런 글씨 같은 거는 포토샵을 잘 아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런 그림을 만들었고요. 인터넷에 이 파일을 보내줘서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해서 그냥 붙인 거예요. 제가 든 비용은 이 출력 비용, 이 인쇄물을 출력하는 비용만 들었어요. 굉장히 좀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괜히 비싼 돈 주고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카페에서 이제 포스터 같은 게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네이버 검색만 하면 포스터를 한 장에 10,000원, 20,000원에 디자인된 이 포스터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요새같이 더운 여름에는 1년 중에 가장 많이 전기세가 나오는 달이죠. 에어컨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틀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무시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기는 쓰는 만큼 내는 건데 어떻게 절약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전기세 고지서를 꺼내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계약전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전력이 뭐냐면 우리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전기를 쓰겠다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전력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지거든요. 계약전력 1kW당 한 6,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전력이 10kW라 그러면 6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계약전력이 20kW라 그러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전력이 20kW면 우리는 전기를 하나도 쓰지 않아도 한 달에 12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 고지서에 나와 있는 계약 전력을 보시고 계약 전력을 좀 낮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낮추실 수는 없죠. 우리의 사용량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고지서를 다시 보시면 한 달 사용량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0kWh KWH 헷갈리네요. 제가 원래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한 달 사용량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계약 전력을 정하시면 되거든요. 이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사용량에서 나누기 450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00kWh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나누기 450을 하면 몇인가요? 한 3.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계약 전력은 3.3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딱 맞게 하기에는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5kW 정도를 계약 전력으로 낮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 전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한 달 전력량이 1000에서 1500도 안 되는데 20kW를 계약 전력으로 모르고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너무 아까운 돈이 그냥 막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고지서를 보시고 계약 전력과 사용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너무 계약 전력이 높다 그러면 계약 전력을 낮추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되니까 바로 한전에 전화하셔서 계약 전력을 낮추시면 됩니다.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달이 언제인가 보고 그 전력량에 맞춰서 계약 전력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소소하게 전기를 아끼는 방법으로 제빙기를 꺼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새같이 더운 여름에는 얼음 소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지만 동절기 한겨울에는 아이스 음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죠. 그래서 24시간 동안 제빙기를 돌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퇴근하실 때 꺼놨다가 출근하시면 켜놓으시던지 아니면 반대로 퇴근할 때 켜놓으셨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얼음이 꽉 차 있겠죠. 그때 이제 전원을 끄고 이제 영업하실 때 쓰고 퇴근할 때 다시 켜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빙기를 풀로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꺼두시는 방법이 있고요. 가끔가다 이제 전기를 아끼신다고 머신도 끄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머신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물이 끓었다 식었다 해버리면 그 안에 스케일이 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관들이 팽창했다 줄었다 이렇게 되면서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계속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금에 대한 건데요. 이 세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용이 줄줄줄 셀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는 간이과세로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간이과세 할 때는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직접 하셔도 돼요. 직접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어렵지가 않거든요. 요새는 홈택스가 잘 돼 있어서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클릭 한 번으로 다 조회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든지 사업자 신용카드를 쓴 그런 비용들도 바로 다 조회가 돼요. 간이과세는 신고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아요. 매출이 이제 연 4,800만 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되죠. 그때부터가 이제 조금 골치가 아픈데 일반 과세로 전환이 돼서도 세금 신고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홈택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약간 이제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이게 막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고 막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께서 세금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게 되는데 보통 세무사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세무사 사무실을 보고서 여기 괜찮겠네 하고 들어가서 계약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이제 내 매출이나 내 비용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다 오픈을 해야 되고 세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세무사한테 다 맡기고서 이게 과연 잘하는 건지 잘 해주고 있는 건지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한테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세무사를 흔히들 찾을 때는 지인의 소개, 뭐 친구의 친구 아니면 뭐 옆 가게 사장님이 거래하시는 그런 세무사님을 소개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카페 사장님들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매출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얼마가 나왔다. 이게 과연 적정한가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십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요? 세무사한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무사가 세무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아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다 상황이 다르겠죠. 뭐 매입은 얼마나 했는지 비용은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적정하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무사를 찾는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상은 약간 광고가 좀 포함된 영상인데 제가 이 서비스를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바로 세무통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일단 이 서비스가 좋은 게 첫째로 견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견적을 비교하고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죠.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포장 이사 업체를 찾았는데 비교 견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포장 이사를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요새는 이렇게 서비스도 비교 견적을 내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세무 서비스도 비교 견적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비용을 주고 세무 서비스 이용을 하고 있는 건지 견적을 내볼 수가 있겠죠. 이 세무통에서는 견적 내는 건 무료예요. 그래서 뭐 잠깐만 시간 내셔서 견적을 무료로 받아보시면 내가 정말 적절하게 세무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게 리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짜장면 하나 시켜 먹어도 이제 리뷰를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별점을 보고 리뷰가 좋은 그런 중국집을 찾아서 이렇게 배달을 시키곤 하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세무사도 리뷰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이 세무 서비스를 이용한 리뷰를 남겨주시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친절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그 리뷰를 보고
보고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게 이게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좀 더 세무 지식을 갖고 계신 그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카페나 음식점 같이 요식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그분들에게 맡기면은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세금은 뭐 많이 낼수록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출이 많이 나오면,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뭐 정당하게 우리가 장사를 하고 세금 내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절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절세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세금 내는 비용도 약간은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이 세무통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해주실 그런 세무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에서 생각지 못한 큰 비용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기계류들이 고장나는 경우에요. 특히나 머신 같은 경우에 고장이 한번 나면 우리가 영업을 아예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뭐 가격 생각하지 않고 빨리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뭐 머신을 우리가 수리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거를 교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업체에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머신에 이제 가스켓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포터필터를 이제 머신 헤드에 결합을 할 때 그 위에 결합되는 부분에 있는 그 고무 링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바로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그걸 교체하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뭐 유튜브 찾아보셔도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송곳 같은 걸로 찔러서 쭉 빼면 빠집니다. 인터넷에서 이 부품을 구매해서 갈면은 몇천 원이면 돼요. 그런데 이거 사람을 부르면 출장비, 부품비 해서 몇만 원은 그냥 깨지겠죠. 근데 이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거를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을 부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시면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신을 오래 쓰다 보면 스팀에서 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스팀이 약간씩 새서 그런 건데, 그 스팀봉 안에 있는 오링이라고 하죠. 그 조그만 고무, 동그란 고무가 있거든요. 그거 몇천 원이면 사는데 그것만 갈아주면 되는데, 이것도 사람을 부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분해를 해서 그걸 또 갈아야 돼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것만 갈아주지 않고 아예 이제 스팀봉 전체를 갈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정말 크겠죠. 이런 것도 다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그런 것도 교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비용을 아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머신류 같은 경우에 뭐 커피 머신이나 제빙기나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나 뭐 쇼케이스나 냉장고 같은 경우에 청소를 자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냉장고나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프레셔라고 있는데, 이게 열이 많이 나거든요. 통풍구 같은 경우가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열이 많이 나면 금방 고장 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자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어렵지가 않죠. 기계류들은 고장나기 전에 관리를 잘 하시면 큰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비용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려운 게 별로 없었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조금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신다면 크게 돈 나갈 거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매출일 때 우리가 나가는 비용들을 줄이셔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익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되게 불경기고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써도 될 비용을 조금씩 줄이셔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